미국이 중국에게 견제한 부분, 러시아를 도와주지 말라. 아니, 그죠? 러시아를 도와주지 말라. 오늘자 뉴스에 중국이 안 움직이고 있다리잖아. 그죠?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중국을 그래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비행기가 회항했다. 그러면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큰 게 주가가 더 급락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홍콩 H지수나 나스닥 드래곤 지수가 확 올라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원위치를 했던 거라고. 미중 정상회담 18일 날 해답을 주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흐름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FOMC를 통해서 돌아 나온 거지. 그게 이제 변곡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거 아니야, 그지? 저점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에 대한 거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3월 FOMC 주식 다른 거 제가 다 보고 있어. 모니터 8개를 가지고 다 보고 있어.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시황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 그래야 내가 조금 물러나도, 그지? 어느 쪽 라인 부분을 지켜낼지, 어느 쪽으로 비중을 더 갖고 가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FOMC 결과는 상당히 매파적이야. 그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2.8%로 내렸고, 경기를 내렸고, 전망치를. 물가는 기존 전망 2.6%에서 4.3%, PCE 물가지수를 올렸어. 이 정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폭 상향을 한 거야. 그러면서 FOMC 때 매파적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올해 상반기 내내 파월은, 그죠? 제가 보기에 한 6, 7월 이때까지는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야. 그런데 겁낼 거 하나도 없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2월 달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쟁 때문에 더 길어지게 돼 있잖아. 그지? 유가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우리가 전쟁 전에 긴축이라고 하는 건 전쟁 전이나 이후나 똑같아. 변하지 않은 거야. 변한 건 전쟁 전에는, 그지? 긴축 정도가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면서 레벨 자체는 우상향했다. 그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속에서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 그래서 5월 초에 열리는 FOMC에서 0.5% 올리고 뭐 늘어지고 올릴 수도 있어. 겁내지 마. 근데 그제? 그게 노이즈가 돼서 시장은 변동성을 계속 부릴 거야. 파월이 이번 주 들어서 중립 수준을 넘어서 단호한 긴축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5월 달에 0.5포인트 인상할 거다. 그 주 요인이 뭐겠어? 그게 연초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길어진 것 때문이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계속 멈춰야 되는데 중국은 꺾였는데 미국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죠? 중국은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도 그렇게 크게 이게 확 올라오지 않을 거야. 왜? 러시아하고 물밑으로 받는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하튼 결론은 이 금리, 긴축,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상반기 내내 계속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하는 흐름을 갈 거다. 그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 왜? 11월 달 선거 잘해야지. 그죠? 여하튼 2, 4분기 6월 라인까지는 계속 압박하면서 하겠다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건데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섹터 전력은 잘 갖고 가야 돼. 그죠? 지난번에
올해 1월 달인가 한번 보여드렸었던 내용이야. 그죠?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그죠? 항상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다. 미국 시장은. 이머징 마켓은 하락한 경우가 많아. 우리 시장도 그래서 S&P가 오를 때도 떨어진 적이 있지. 90년대나 이쪽 라인 부분에. 그리고 2000년대나 2010년대에는 2000년대는 우리가 더 올랐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어. 이게 이 옆에 글로벌 시장 상황하고도 연결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진국은 아니잖아. 그죠? 이머징 마켓에서 FTSE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니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강해. 제가 이야기하는 이머징 마켓은 경쟁력이 없는, 원자재가 없는 나라,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은 있는 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다 떠안았어. 그지? 러시아가 뭐해? 러시아 거기에서 외국계 자금 다 MSCI 자금 다 빠지는 거 아니야. 거래도 안 돼서 뺄 수도 없겠지만 재료로 만들었잖아. 투자 글로벌 펀드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본격적인 조정은 금리 인상 끝나고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때가 내려오는 거야. 시장은 금리 인상한다고 떨어지진 않아.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이게 변하지 않은 건데 변한 게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더 커진다. 그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90년대, 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가치주와 성장주가 어땠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경기 민감주를 선택할 건지, 가치주라고 하는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쪽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성장주를 선택을 할 건지, 그래서 보는 거야. 80년대 인플레 금리 인상기 때 성장주가 우세했어. 이 하늘색이 성장주, 섹터. 그죠? 가치주 섹터. 파란 게. 그러니까 성장주가 우세한 게 80년대, 90년대 마찬가지야. 2000년대는 그런데 반대야. 가치주가 2000년대는 우세를 했어. 응? 근데 그 차이는 크지 않고. 그리고 2010년대에는 인플레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우세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주가 우세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적이 없는 성장, 오늘로 보게 되면 오늘 게임주가 오르고, NFT나 메타버스도 오르지만 실적을 동반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 이때는 실적이 없어도 성장주가 더 센 모습이었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그죠? 이번 2022년 이번 국면에서는 성장 섹터가 더 세긴 세대 실적이 없는 쪽이 아니다. 실적을 항상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지금 그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FOMC의 긴축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네 짓거려라. 다 알고 있는 거다. 이제 FOMC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워낙 얼마나 급했으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겠어. 재래식 무기에서. 그죠? 어떻게든 마리우폴이야? 어느 한 부분을 장악을 해서 그 이후에 협상의 고지를 위에 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도와줬다. 만약에 군수물자나 이러면 전쟁은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도와주면 뭐해? 이거는 확전이지, 확전. 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 그러면 중국은 뭐예요? 또 그에 대응해서 뭘 할 거고. 그러면 그 경제 파장이
EU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할 거 없이 다 박살나는 거야. 그거를 알기 때문에 중국이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통화를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와도 너무나 다행이다. 중국이 감히 교역 규모로 봐서 절대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이번 변곡 라인 부분은 또 뭐냐? 모레지. 24일 바이든이 EU 정상회담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그죠? 그래서 폴란드를 가잖아. 그죠? 전쟁 나고 있는 바로 옆 근처야.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바이든이 지지율 지난주에 지지율 보여줬잖아. 그죠? 43% 아직도. 이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다 몰아서 러시아한테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면 미국 바이든은 러시아를 그지? 어쩌면 전쟁 나게끔 우라통이 터지게 만들었지. 그죠? 사실 우크라이나도 잘못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무슨 부대야? 그 아주 항상 그 군대는 군대 정신이 또 투철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인 극우이기 되면서 자국민, 자기 민족, 뭐 자기 영토의 사람, 내 가족, 내 아는 사람만 위하는, 그죠? 내 진영, 우리나라 똑같잖아. 그죠? 좌파든 우파든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 편이면 잘못해도 용서하고 남의 편이면 조금만 잘못해서 헐뜯는 거. 그죠?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 있겠냐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뭐 돈바스 지역 이쪽에 있었을 때 이 러시아 쪽 사람들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한 것도 있어요. 응?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여하튼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하튼 그 속에서 결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중국이 가담했을 땐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 그래서 가담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가담을 해도 찌끔찌끔인데 여하튼 오늘 나온 뉴스로는 중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 밀릴 자리가 별로 없는 거야. 섹터 로테이션인데 그 속에서 주도 흐름과 시장의 변화 흐름 부분을 체크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